네, 안녕하세요. 2025년도 이제 스마트 금융과 온라인 설명에 관련해서 약간 요약본을 만들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번에 이야기할 거는 이제 IT 직업군, 그다음 이제 학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실제로 회사에서는 어떤 그 스킬들을 요구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 꼭지를 한번 네, 치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IT 직업군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스마트 금융가에 오시면은 그래도 이제 옆으로 이제 다른 길을 새진 않았다.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일단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가트너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시장 정보조사 기관이 하나가 있는데 이 가트너가 2025년도 이후에도 앞으로 이런 뭐 산업들이 뜰 거다라고 해가지고 한 10가지를 매년 한 11월 정도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저희 스마트 금융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하고 많이 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일단 AI도 있고 뉴 프론티어 오브 컴퓨팅 약간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뭐 AI 쪽, 그 다음에 뭐 휴머노이드, 머신, 시너지 약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AI 및 데이터 분석 관련해 가지고 전망이 거의 한 30% 이상 차지하는데 스마트 금융과에 오면 이런 걸 이제 학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금융권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이제 필요한 테크들이 있게 되고 그걸 이제 스마트 금융과에서 이제 배우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으로 보면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권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모든 뭐 대출이든 외환 신고든 직접 방문을 해야지만 해결이 됐었어요. 이 왼쪽에 있는 요 이미지만 봐서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얘가 이제 컨셉이에요. 실제로는 이제 집에서 어떤 이제 필요한 외환 어떤 거래 명세서라든가 이제 그런 뭐 개인정보 동의서 이런 것들을 업로드만 해도 아주 간편하게 어떤 신고 절차가 다 흘러가도록 돼버리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연말정산 같은 거 저희 쉽게 PDF 파일 몇 장 올리면은 한 방에 끝나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실제 스마트 금융과 입학을 하면은 이런 IT 테크로 조금 더 보다 좋은 이제 은행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IT 직업군에는 이제 뭐가 있는지 이제 몇 가지만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해서 이번 연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 나온 그 직업군인데 한번 잠깐 예시를 보자면은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스템 인스트럭션에 어떤 오너십을 주고 마지막에는 이걸 붙여줘라고 혈압 여기서 일단 내용만 이제 잠깐 간단하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회사의 솔루션에 대해서 그 어떤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내가 챗봇을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프롬프트라고 해가지고 무슨 질문을 뭐 사용자가 하든 나는 내 솔루션에서 일관적인 어떤 그 대답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만약 우리 회사가 뭐 패밀리 케어다. 그러면은 뭐 당신은 패밀리 케어 담당입니다. 라고 해서 어떤 역할도 주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뭐 혈압 측면, 그 다음에 식단 측면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라고 이제 그 딱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솔루션에 누군가가 이제 물어보면은 어, 일관성 있는 어떤 결과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약간 그런 포인트로 내가 어떤 회사의 솔루션에서 어떤 프롬프트를 쓰면은 가장 효율적일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만들지 않게 되면은 일관성 있는 이제 솔루션이 안 나오다 대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이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질문할 때마다 엉성한 대답들이 나올 수 있지만 정확하게 딱 뭐 혈압 측면 그 다음에 뭐 특정 측면으로 아웃풋이 나오도록 해줘 라고 하면은 일관성 있는 솔루션의 대답이 나오게 할 수 있다. 약간 이거를 약간 그 지금은 제가 개발 코드를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뭐 개발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뭐
풀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화면과 분석을 서로 융합을 시킬 수 있는 개발을 저희 스마트 금융과에 오면은 학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도 개발을 하고 이제 분석도 서로 연동이 되는 거죠. 자, 그걸 잠깐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뭐 결과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네. 할게요. 자는 언제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물어보면은 얘가 만약 뭐 당연히 이제 가능하대요. 무엇을 특정 뭐 도와드릴까요를 회사의 요청하면 사이트다라고 하면 그 그러면은 회사의 홈페이지가 여기에 하나가 분석과 있어야겠죠. 연계된 글은 그러다 보니까 업체의 뭐 이런 이제 그 뭐 내가 스마트 금융가 뱅크다라고 하면은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화면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제 뭐 게시판 이런 것들 뭐 회원 가입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화면에 이제 필요한 기술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이런 챗봇 뭐 라지 랭귀지 모델 이제 챗GPT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챗봇 상담을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제 관련 질의응답을 뭐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뭐 면접 일자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지금 당장은 제공되지 않지만 뭐 연락처로 문의하면 뭐 대답을 해줄 겁니다. 또는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학습을 시키면은 얘가 이제 학습한 데이터 기반으로 백단에서 분석 모델이 돌아가지고 그 결과를 화면에다 뿌려주는 어떤 이런 컨셉이 제가 보기엔 최신의 트렌드, 뭐 작년에도 그랬고 가장 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그 사용자의 질문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웃풋을 내주고 이제 화면을 만드는 웹 개발 기술이 서로 연계되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그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금융과에 오면은 이제 세 번째 플랫폼 엔지니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내가 윈도우즈에다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PC가 있을 수 있죠. 그 PC 안에다가 뭐 윈도우즈 설치하고 뭐 맥이 될 수도 있죠. 맥OS.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오피스 그다음 내가 문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잘 해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환경을 구성을 하는 약간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발이 조금 더 빠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환경을 이제 만드는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데이터 분석 모델을 만들었는데 아까 뭐 화면에다가 야, 이것 좀 한번 확인해 줘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결과가 뭐 한 1분, 3분 걸린다. 못 기다리죠. 그 사용자들이. 근데 실제로 내가 환경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뭐 1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3초 걸릴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지도록 이제 환경을 구축하는 그런 이제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설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뭐 실패, 뭐 에러가 이렇게 떴다. 근데 그 에러를 파악을 해보니까 어떤 원인이 있었네? 그러면은 그 원인을 해결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잘 운영이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랫폼 엔지니어가 한 2, 3년 전부터는 이제 업체에서도 많이 요구해요. 왜냐면 뭔가 프로젝트를 하면 그 프로젝트 코드가 돌아가는 환경도 구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환경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서비스하는 게 끊기지 않고 원활하게 이제 그 서비스가 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플랫폼 엔지니어가 요 세 번째 직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엔지니어라고 해서 저희 이제 스마트 금융가에 오시면은 이제 그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거, 뭐 그런 거 플러스 코인을 송금을 하는 뭐 이런 절차들을 파이썬 코드로 이제 한번 실제로 구현을 해보고 그걸 이제 미니 프로젝트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도 같이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뭐 최근에 이제 저희 그 학과에 그 황원영 교수님이 뭐 미래에셋 증권의
일부 가서 자문도 좀 해주시 하면서 그쪽 최신 트렌드도 이제 그 녹여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저희 협력업체 중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뭔가 데이터를 이제 연계시키는 그런 것도 실제로 구축한 사례 통해 가지고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 시장으로 봐서는 뭐 지금 저희 수료생 네트워크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지금 현재 각자 네, 막 그 본인의 업체 뭐 금융 IT 솔루션이라든가 뭐 AI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그 업체에 저희 교육생들이 이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학과가 처음 이게 한 7년 차인데 한 90% 평균 90% 이상의 어떤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는 이제 학업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그 스마트 금융과에서는 뭐 황원윤 교수님, 그다음 김용환 교수, 이제 그다음에 조영철 교수님, 조준영 교수님 이렇게 네 분이서 각자 3월 시작을 하면은 이제 쭉 1년 동안 이제 그 자기 파트에 맞는 그 교육 과정을 교육생들하고 같이 치고 나갈 겁니다. 뭐 전문 영역들이 이제 다 각자 갖고 있게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스마트 금융과의 가장 큰 자랑은 한 여기는 교수님들이 전부 다 이제 실무에서 프로젝트를 다 이제 직접 개발을 손을 움직여서 하시는 분들이고, 특정 이제 CEO님도 계시고, 뭐 연구소장 플러스 이제 회사를 지금 차리신 뭐 교수님도 계시고, 뭐 등등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장 중심으로 이제 교육생들을 가르쳐서 보통은 이제 그 일단 이제 낙후된 기술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전체 이제 학과 일정으로 보면은 이제 3월에 입학식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면접 자체가 한 6월 정도에 봐요. 이제 협약 업체와 이제 면접을 이때 이제 많이 몰아서 치게 됩니다. 이 시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한 6월 정도가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를 이때 보는데, 당연히 이제 중간고사 외에도 그 수업하면서 거의 매주 퀴즈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점수들이 나중엔 한 천 몇 점까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퀴즈 점수 플러스 중간고사 점수가 다 합산이 돼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협약 업체에 공개를 하고 이제 면접을 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매핑이 딱 된다. 그러면 이제 데모데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오픈을 해요. 그 한 달 사이에 어떤 미션을 주고 데모데이를 하는 거죠. 저희 학교에 오세요. 그럼 저희 교육생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이제 데모데이를 여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취업할 때까지는 이제 업체가 추가적으로 이제 미션을 주면서 그 일들을 하게 되고 소프트하게 이제 회사 일을 들어가게 하는 게 저희 학교의 그 컨셉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왼쪽에는 데모데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사진 자체는 이제 졸업작품 전시회이긴 하지만 데모데이도 이렇게 현장 업체 관계자들이 와서 각자 그 학생들이 발표한 그 내용들을 듣고 얘네들이 그래도 잘 했네. 우리 업체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미션을 다 주거든요. 한 달 동안 좀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잘 수행했는지 그리고 커멘트 이런 것들을 달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졸업생들이 이제 자주 찾아오기도 하고, 뭐 심지어 이제 저희가 졸업을 한 다음에도 학교에 좀 다시 불러들여서 일부 이제 최신 트렌드를 또 강의를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학교 프로세스 자체는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구하는 주니어들한테는 솔직히 많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기본기를 정확하게 단단하게 알고 있고, 누군가가 선임하고 티키타카가 딱 잘 어우러지기만 하면은 실제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멘탈도 조금 강하긴 해야 되죠. 왜냐면 갑자기 운영하고 있는 화면이 갑자기 버그가 생겼다. 그런 일들을 이제 뭔가 막 처리를 해야 되는데,
멘탈이 약하면은 그냥 거기서 나 못하겠어요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수업하는 도중에 많이 이제 이야기도 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저희 스마트 금융과 안에서. 그래서 공통적인 기술,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저희 학과에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공통적인 기술들을 이제 전공자가 이제 한 2년 또는 4년 동안 배운 것들을 엑기스만 해가지고 이제 공통적인 기술을 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특화 기술로 나는 그래도 이거는 내가 앞으로의 무기로 쓸 거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업체가 선정된 그 특화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약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그리고 문서야 당연히 잘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 내가 뭘 하겠다라는 뭐 계획서라든가 이런 뭐 내가 화면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화면을 만들 거다. 이런 것들. 이런 것도 근데 뭐 학교에서 다 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IT 용어.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뭐 스마트 금융과에 입학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 해요. 굳이 뭐 자격증을 따진 않더라도 정보 처리 기사, 어, 이런 이제 자격증 자체를 뭐 수험서들 있잖아요. 그거 보고서 그냥 독서하듯이 그냥 쭉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처음 한번 읽을 때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두 번째 읽으면은 조금 이제 용어가 익숙해지거든요. 약간 독서하듯이 한번 읽어보고 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자격증은 따지 않더라도. 나중에 혹시라도 뭐 자격증 준비를 진짜 취업하고 나서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도움이 또 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적인 거는 이제 저희 그 황원영 교수님이 또 많이 이야기한 농업적 근면성.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조금 모자르더라도 계속 보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상위권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기부터 쭉 보면은 보통 다 비전공자가 거의 대부분 그 상위권 랭크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뭐 건강관리학과라든가 뭐 유아교육과라든가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모자르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올라오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저희 매년 어떻게 보면 이제 미션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교육생의 발표 자료, 뭐 데모 때 발표했던 그런 자료들이 좀 바뀌기는 해요. 하지만 저희 스마트 금융과 홈페이지 그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이 게시판 안에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스마트 금융과 교육생들의 6월 중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포인트죠. 그 데모데이를 위한 그 결과물 이게 궁금하다면은 제가 각자 그 어떤 발표 주제로 이제 개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 링크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마트 금융과에 가면은 이런 거를 만드는 거에 포함될 안녕하십니까. 수도 네이버 있겠구나. API를 뭐 활용한 통합 검색어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내가 뭘 만들었는지 어떤 개발 환경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떤 플랜으로 이제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데모까지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2025년도 이제 요즘에 뭐 경기가 좋진 않다고 하잖아요. 뭐 그래도 아직 뭐 저희 스마트 금융가 원하는 그 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소프트웨어 개발로 뭐 최신 트렌드에 맞는 그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기술을 실제 회사 가서도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학교에서는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약간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졸업생들은 거의 대부분은 뭐 개발 쪽으로 많이 그 매닝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온라인 설명의 이제 주요 포인트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어,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스마트 금융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학과의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세요. 022186 뭐 5861 또는 0번으로 문의를 하면은
뭐 저나 옆에 있는 교수님이 같이 응대를 해줄 거거든요.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저희 학과에 와서 어떤 장비 그리고 시설이 어떤지도 상담을 하러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문의 전화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 내년 3월에 시작하기 전까지 뭔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영문 타자 연습,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정보 처리 기사 독서 하듯이 읽어보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문서 처리 기술, 이런 이제 이런 거 ITQ라든가 그 다음에 컴활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뭐 이런 것들 자격증까지 따고 온다라고 하면은 얘는 그래도 문서는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그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코딩에만 좀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이 정도 포인트까지만 하고 뭐 개발 같은 경우야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잖아요. 생활 코딩도 있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코딩을 많이 이렇게 공부하고 오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의 컨셉은 비어 있는 어떤 그 하얀 종이에 뭔가 하나씩 그려내는 거. 그게 포인트이긴 하거든요. 아니면 제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뭐 HK 코드라고 하는 유튜브 안에 들어오면은 뭐 재생 목록 중에 뭐 간단한 뭐 코딩까지는 굳이 안 들어가도 뭐 첫 번째 뭐 빅데이터 개요라든가 뭐 파이썬 기초 다지기, 이거는 이제 약간 문법적인 거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그 이 정도까지만 한번 살짝 그냥 보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심심하다라고 하면. 근데 이건 솔직히 제가 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약간 백지 상태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만, 네,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이야기했죠. 첫 번째 영문 타자 연습, 두 번째 뭐 정보 처리 기사 한번 쭉 읽어보기, 세 번째는 뭐 문서 작성 능력. 네, 여기까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